안녕하십니까. 좀 전에 소개받은 유성사입니다. 사범대학에 있고요. 지금 글로벌 교육협력 전공이라는 대학원 과정에서 주임 교수를 맡고 있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한테 20분이 주어졌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많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은 교육적 관점에서 바라본 BLG 구상의 의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LG의 의미가 뭔지 자세히 따질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BLG 구상이 어떠냐 저러냐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BLG 구상이 앞으로 어떻게 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될 수 있는지, 특히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보고 전략을 만들어가는 게 좋을지, 그런 큰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전체 지금 흐름은 이렇게 됩니다. 정말 교육이 개발에 중요한 것일까라고 하는 화두를 던지고 싶습니다. 아마 BLG 구상을 떠올리면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은 아마 말랄라 유사프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연소 노벨 평화상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요. 제가 생각할 때 훨씬 더 의미 있는 것은 교육이 노벨 평화상의 주요한 주제고 화두다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2014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두 분이 이런 여성 교육뿐만 아니라 청소년 교육이라고 하는데 평생을 그리고 온몸을 바친 대상이었었고, 또 이 일이 얼마만큼 전 세계 평화를 가져오는데 중요한 일인가라는 화두를 던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육이 중요하다는 걸 사실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시면 도대체 교육이 뭐길래 그렇게 중요할까? 정말 교육이 중요하다면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는 알고는 있는 걸까? 교육을 도대체 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교육을 한다는 것이 한 사람에게 혹은 한 사람이 속한 공동체에게 혹은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정말 합의가 돼 있는 걸까?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여기 말랄라 유사프자이가 있긴 하지만 말랄라 유사프자이를 한번 보시죠. 노벨 평화상을 받은 그 자체만으로도 축하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 자리에 있기까지 죽음을 각오했었던 거죠. 거의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오늘 던지고 싶은 이야기는 특히 여성들이 여자가 한 명의 사회 구성원으로 여성이 되기 위한 소녀 혹은 여성 청소년들이 그 자리에 있기까지 우리가 교육과 복원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좀 다시 한번 각인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누군가 죽음을 각오하고 이 일을 할 만한 용기 그리고 그런 도전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SDG와 교육개발 의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SDG와 교육개발 의제에 대한 이야기는 17개 중에 하나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교육 분야는 1990년 태국의 좀티엔에서 모든 일을 위한 교육이라는 의제로부터 시작돼서 2000년 세네갈에 있는 다카, 그리고 2015년 인천에 이르기까지 월드 에듀케이션 포럼에서 계속 주창돼 왔었던 내용입니다. 이 교육의 목표 SDG와 이번에 같이 제시가 됐는데요. 7가지가 있습니다. 양질의 무상 초등교육을 제공해야 되고, 양질의 영유아 보육 교육에 접근해야 되고, 대학을 포함한 양질의 직업기술교육 훈련을 제공해야 되고, 고용 및 창업에 적절한 수준의 기술을 습득하도록 해야 되고, 교육 및 기술교육 훈련에 있어 성별 및 취약계층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ESD 및 GCED, 세계 시민성 향상을 위한 지식과 기술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7가지 타겟을 정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전략도 함께 제시가 됐었습니다. 2015년 이후에 이루어질 교육개발 의제에 대한 특징은 아마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교육은 거의 모든 영역의 개발 목표를 다 품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SDG 4번째 골은 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교육은 교육 이외의 다른 개발을 위한 중요한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이 되고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교육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의 기본적인 공통적인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사실 세계 시민교육 같이 지속 발전을 위한 교육 활동이 이게 전면으로 띄어졌다는 것, 이거는 아마 유엔 사무총장으로 계신 반기문 사무총장이 이 세계 시민교육과 관련해서 다양한 방식의 이 주장을 담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힘을 실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단지 한 가지 일을 위한 발전, 개발을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생태적 개발, 문화적 개발, 경제적 개발, 사회적 개발, 윤리적, 심리적 이런 통합적인 발전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학교 교육 이외의 비형식 교육, 더 나아가 평생학습 체제에 대한 요구가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어쩌면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도대체 우리는 이 교육 개발, 교육을 통한 개발 이야기하고 있는데 좀 더 교육적인 개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나누고 싶습니다. 교육 개발의 의미를 보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로 개발을 위한 교육입니다. Education for Development입니다. 뭔가를 위한 교육인 거죠. 학교를 갑니다. 이유는 중등학교를 가기 위한 거고요. 중등학교를 가기 위한 것은 잡을 잘 잡기 위한 거고, 잡을 잘 잡으면 월급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 많이 받으면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보장이 되어 있는 거죠. 좀 전에 사실 이 BLG에서 교육, 여성들을 위한, 소녀들을 위한 교육을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원인과 결과, 뭐가 더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원인인지는 알 수 없지만 교육을 제공하는 것, 1년 교육을 제공하는 것, 몇 퍼센트의 조산, 빨리 일찍 결혼하거나 아니면 아이를 낳는 연령을 늦추거나 전체 인구를 조정하거나 아니면 전체적인 소득을 어떻게 늘리는지에 대한 통계로 환산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따라서 개발을 위한 교육에서 교육은 제도화된 학교 교육 확장, 그리고 이를 통해서 국가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죠. 이 Developmental State에 보면 이 국가 발전에 대한 다양한 영역들이 등장을 하고 교육이 그 중에 중요한 수단으로 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교육을 통해서 한 사람이 성장하고 자신의 고유한 탐색의 영역인 학습은 이렇게 제도 속으로 급속하게 조정이 되도록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개발을 생각을 해보면 교육은 개발과 일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은 개인의 성장이라는 입장이 강조되지만 사실 개발은 보다 큰 단위의 발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개발은 경제 성장을 가정한 자본의 축적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런데 조금은 대안적으로 교육 개발하면 개발을 위한 교육 이외에 교육으로서의 개발, 즉 개발이 교육이다. 그리고 교육적 개발, 보다 교육적인 개발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육으로서의 개발은 개발 자체를 존재론적으로 교육이라 인식하는 겁니다. 아마티아 센이 개발을 자유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자유의 의미가 뭘까?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유는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의 자유입니다. 저는 그 선택지를 만드는 것이 곧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유가 교육이라는 개념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교육적 개발은 개발과 개발의 진화적인 변화를 성장과 자유로운 탐색의 과정인 학습으로 실현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 이를 달리 도표화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첫 번째 교육과 개발을 보면 아마티아 센이 이야기를 했던 자유로서의 교육과 같은 입장입니다. 두 번째 입장은 개발이 다 똑같은 개발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발과 개발에 대한 입장을 교육이라는 걸 통해서 이어주고 새롭게 만들어내고 다시 창출하고 또 다른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슬라이드에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Diffusion of Innovation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개혁의 확산이라는 에버렛 로저스의 책이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판이 아마 2005년도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혁의 확산은 우리가 알고 있는 혁신적 기술, 혁신적 방법, 또 개발과 발전에 해당되는 어떤 무엇이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사람들이 그걸 취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실현시키고 달성하는 것, 그 활동이 곧 교육입니다. 이를 위한 교육적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이러한 맥락에서 BLG 구상의 의미를 한번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뭘 눌렀죠? 모르겠습니다. 이 원고 속에는 이 BLG 구상의 의미를 5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국제개발협력에서 양적 차원의
지원을 넘어서 질적 차원의 지원과 협력으로 나갈 것이다. 두 번째는 한국의 개발협력에서 교육의 의미를 새삼 강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세 번째는 과정 자체를 성과의 하나로 여기도록 할 거다. 따라서 기존 사회 변화를 일구는 여성들의 삶 속에서 개발협력들의 성과가 이야기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네 번째는 BLG 구상은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에 있어서 인권, 불평등, 차별, 편견, 글로벌 정의 등의 주제를 보다 자주 그리고 심각하게 고려하게 하는 주제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쩌면 BLG가 그 소녀들을 위한 보다 나은 삶이라고 하는 구상이 새삼스럽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0년 MDG가 선언되고 지난 15년 동안 아주 중요한 개발 목표로 여성들의 삶의 질, 여성들을 위한 공평한 교육의 기회, 그들을 위한 보다 건강한 삶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있었고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따라서 우리 기훈미 교수님이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이미 코이카, 코피, 그 다음에 EDCF에서 280여 개 가까운 프로젝트가 2008년 이후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보건 분야만. 교육 분야까지 포괄을 한다면 훨씬 더 많겠죠.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것과 비교했을 때 앞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한다면 다시 15년 뒤에 아니 이 일을 위한 BLG 구상이 끝난 다음에 또 다른 BLG를 만들고 우리 또 환호를 해야 될 건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겁니다. 이런 점에서 단지 섹터로서 교육에 대한 접근이 어때야 되느냐라는 게 아니라 BLG 구상이 정말 효과적이고 또 실질적인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 그 전략, 어쩌면 그 큰 방향이 무엇일까 함께 이야기를 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이 표는 아마 인터넷에서든 이 BLG 구상과 관련해서 제시한 표니까 많이 보셨을 겁니다. 문제의식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서경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소녀를 어떻게 규정하느냐, 10대든 아니면 25세 이하까지든 포괄을 하든 이 소녀들을 대상으로 한 전 세계의 어떤 보건 문제, 교육의 문제, 그들이 처한 현실, 여건, 환경 열악합니다. 따라서 그게 단지 교육의 문제나 보건의 문제를 떠나서 얼마만큼 우리가 이들의 문제를 진지하게 바라봐야 되는지 통계를 찾아볼 수 있는 건 얼마든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문제의식의 근거에서 BLG 구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고이카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 BLG 구상이 어떻게 실현되면 좋겠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한번 보죠. 이역부를 투입해서 저희가 정말 개발도상국의 소녀들을 위한 교육, 보건 활동에 투자를 했습니다. 보다 나아진 삶이 이 이후에 있을까요? 제발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선 물음표를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그 결과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지난 2008년 이래 근 한 10년 가까이 280개의 프로젝트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고 어떤 사회적 또 국제적인 영향력을 끼쳤는지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선 물음표를 붙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BLG 구상은 어쩌면 저는 서경 교수님이 맨 마지막에 수학 분석을 하셨던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threat에 해당되는 부분, 즉 저희가 여전히 위협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 어쩌면 인류학자가 해야 된다라고 이 일은 인류학자가 해야 될지도 모른다라고 운을 떼신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즉 개도국 소녀 문제의 양상이 단지 어떤 교육 기회를 부여해야 되느냐, 그 사람들한테 병원이나 보건소 이 시설을 늘려야 되느냐, 이 차원은 훨씬 넘어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회, 경제, 정치, 문화적 맥락에 따라서 아주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소녀 문제는 당장 보건과 교육의 접근성 문제를 넘어서 기본적인 인권의 담지자로서 여성에 대한 존재를 긍정하는 데서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말은 이렇게 쉽게 되지만 이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좀 이따가 사례로 들 CAI, Central Asia Institute라고 하는 곳의 상황들을 보면 파키스탄 북부,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 접경 지역, 타지키스탄, 즉 탈레반이 활동하고 있는 무슬림 지역에서의 학교, 건축 학교를
만들고 여아들의 교육을 확장하기 위한 활동들을 해왔었습니다. 그곳에서 있는 일상적인 일들은 학교에 갔다고 해서 그 아이를 불에 태우는 겁니다. 학교에 갔다고 그 학교에서 여학생들을 받았다고 그 학교에 미사일을 쏘는 일입니다. 학교에서 여학생들을 가르쳤다고 교사를 총으로 쏴서 죽이는 곳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여성 혹은 여성 청소년, 소녀들에게 기본 당신에게 정말 배워야 될 건강하게 살 만한 이 권리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수사적인 표현을 넘어서 가지고 도대체 무엇을 이 얘기를 해줄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인권의 담지자로 여성에 대한 존재를 긍정해야 된다? 안타깝지만 사회 지금까지의 전통과 문화적인 그리고 여러 개도국이 가지고 있는 사회 문화적인 관습은 그걸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당장의 차별과 인권 침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 정치 문화적 구조를 변혁하자, 때려 부시자, 그리고 우리가 민주적이고 사회 정의라고 알고 있는 것을 당장 갖다 어떻게 좀 실현시켜보자, 불가능합니다.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여성으로서의 삶을 지지하고 이들의 일상적 삶에 있어서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입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급진적인 게 아닌 것이 천천히. 개인의 삶을 한계 짓는 구조적 틀을 벗어나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인식 전환의 기회가 개인에게도 공동체에게도 소녀에게도 소녀를 품고 있는 지역사회에도 주어져야 됩니다. 한 사회의 성숙한 구성원으로 여성이 되기 위한 소녀, 여성 청소년들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키워주기 위한 사회적 토대 또한 제공해줘야 됩니다. 이때 사회적 토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당장 주어질 수 있는 어떤 물질적인 기반 혹은 시설 이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거고 이야기를 들어줄 필요가 있는 거고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우리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같이 합의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 나갈 수 있는지 그것을 사회적 토대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BLG 구상은 저는 정말 교육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이 사회문화 속에서 한 개인의 생존과 번영을 가능하게 하는 변화, 변혁이라고 표현하든 이 작동하는 시스템의 원인입니다. 그런데 또 결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원인이라면 결과적인 부분에서, 결과라면 원인적으로 새로운 동의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원인이자 결과이기 때문에 이게 복잡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BLG 구상은 여성이 사회문화적 편견과 차별로부터 자유롭게 스스로의 삶을 개척할 수 있도록 선택하고 스스로의 기회를 확장할 수 있도록 수단화되고 또 쓰여져야 된다는 거죠. 저는 적극적으로 아마테아 세네, 자유로서의 발전에 그 개념의 터에서 교육이 작동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CAI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CAI는 혹시 들어보신 분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1996년, 20년 전에 그렉 몰튼슨과 호르니의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타지키스탄 등에서 20년째 활동을 하고 있고 주로 여아들을, 소녀들을 위한 학교를 건립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400여 개가 넘는 학교를 지었고 주로 이 지역들은 히말라야 산지입니다. 히말라야 산지에 학교를 짓고 있습니다. 세 잔의 차라는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스톤즈 인투 스쿨 번역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니 오브 홉 또는 페니스 포 피스 같은 책들도 번역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미 이 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은 설립자인 그렉 몰튼슨이 어떤 그 회계적인 부정을 저질러서 검찰에게 기소당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그냥 해결이 됐고 다시 지금 그렉 몰튼슨은 CAI의 주요한 활동가로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만큼 소설화됐든 그렇지 않든 저는 개의치 않고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 이 일을 하는 일이 정말 이 책에서 또 이 단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만큼 진지하게 또 이 사회와 문화가 이 여성들에게 줄 수 있는 것만큼 한 사례가 있을까라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세 잔의 차이고 그렉 몰튼슨이고 이게 스톤즈 인투 스쿨이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이 스톤즈 인투 스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전쟁이 한참 치러지고 어마어마한 미사일이 쏟아지면서 과연 그 지역의 평화를 어떻게 가져오는 게 가능할까에 대한 이슈가 불거지면서 훨씬 많이 읽히게 된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CAI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무슬림 탈레반 지역의 여아들 그리고 소녀들의 삶이 어떤지를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한두 끝도 없는데요. 단 CAI에서 어떻게 사업을 해왔는지 그 원칙들을 같이 공유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5개 원칙이 있는데요. 세잔의 차 원칙이 있습니다. 이는 사회문화적 헤게모니를 주도하는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이들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만든다는 원칙입니다. 차를 3잔까지는 마셔야 돼요. 첫 번째 차, 이것은 당신이 나와 손님이라는 관계입니다. 손님이면 2잔까지 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잔은 친구일 경우에 2잔까지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럼 3잔은 3잔까지 한 자리에 앉아서 아무 이야기하지 않고 차를 나눌 수 있는 관계는 서로 가족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슬림 지역에서 3잔까지 마시고 가족이 된다는 말의 의미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어떤 이야기라도 서로 듣고 말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적어도 교육사업, 특히 취약한 여아들, 소녀들의 삶을 위한 교육과 보건사업은 3잔의 원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 이전 우선 해결 과제의 원칙입니다. CAI는 자신들이 하고 있는 학교 짓기나 아이들을 충동해서 학교를 다니도록 하는 일에 매달리기 전에 지역사회에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먼저 찾아다녔습니다. 다리 건설, 물, 공공보건, 전염병, 지진 이후, 이 지역은 이제 지진이 좀 일어나는 게 때문에요. 마을 재건 문제. 이런 일들을 CAI는 지역사회와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교육이 정말 중요하냐, 학교 짓는 일이 중요하냐, 오히려 그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교육이 중요하면 교육을 잘하기 위해서 교육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지역사회의 일들을 케어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세 번째는 지역사회 요구에 의해서 사업이 시작되고 지역 주민에 의한 학교 운영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CAI에서 내세웠던 원칙들이 이 순서들이 있습니다. 학교 건물을 짓는 비용은 CAI에서 충당하지만 학교 대지, 건축 노동은 지역사회에서 맡는다. 등록 학생의 50% 이상은 반드시 소녀여야 한다. 학교 운영에 있어 초기 5년 동안 교사 봉급은 CAI에서 지급하지만 이후는 국가, 지역사회가 담당한다. 학교 운영에서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시스템화하기 위해서 학교 운영회를 두고 상설 운영한다. 실제 이것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안 되고 있는 곳도 있긴 하죠. 네 번째는 해당 지역 출신 전문가를 육성한다는 이야기입니다. CAI의 일에서 흥미로운 것은 몰텐슨의 능력에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몰텐슨은 현지어를 쓸 줄 아는 미국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AI는 현지 지부를 만들고 지역 상황에 밝은 적극적인 사람들을 고용합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직접 추진하게 합니다. 5번째는 누구의 손길도 닿지 않는 곳을 찾아다닙니다. CAI는 학교를 짓되 누구도 지으려 하지 않거나 혹은 짓더라도 가장 나중에 지을 것 같은 장소를 찾아다녔습니다. 물론 이러한 장소에서 학교를 지어달라는 요구를 했다는 전제 하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CAI가 유명해지면서 파키스탄의 국가 훈장을 받습니다.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이야기합니다. 자, 파키스탄 수도에도 당신의 학교를 지어주소. 하지만 CAI는 거부하죠. 그리고는 다시 히말라야 산지로 올라갑니다. 따라서 이 5가지의 원칙이 저는 BLG에서 교육과 보건을 하는 일에 특히 교육 사업에 좀 적용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 BLG 구상에 이런 CAI 원칙이 어떤 함의를 줄까? 첫 번째는 단순히 학교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자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학교 가는 거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 교육보건 팀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잠비크의 전체 학생들이 초등학교 3학년 글자를 읽을 줄 아는 아이들이 6.3%입니다. 6.3%, 100명 중에 6.3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생각에는 그게 무슨 의미 있는 숫자 같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의 읽지 못한다는 얘기인 거죠. 따라서 학교를 간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를 두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보다 왜 학교를 가야 되는지, 학교 가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일에 우선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두 번째는
BLG 구상의 분명한 사업의 방향, 성과를 위한 조건을 내걸어야 하지만 가능한 한국은 정말 협력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어떤 일을 맡기더라도 열심히 할 수 있고 또 그 일을 서로 협력 관계 속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뢰를 구축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여성, 특히 소녀들을 대하는 이 BLG 사업은 훨씬 문화적으로 민감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해당 지역 전문가를 최대한 활용하고 그들의 교육사업 운영 역량을 키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전체 비중 중 일부를 여아교육과 이들의 교육 지원을 위한 현지 교육과 양성해야 됩니다. 특히 여성들을 중심으로. 다섯 번째는 BLG 구상을 위한 중점 지원 국가들이 선정되어 있지만 정말 여성 교육이 미미하고 영아 시기부터 성차별과 편견, 문화적 억압이 구조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지역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쩌면 다시 재고해야 될 겁니다. BLG 어디서 하겠다? 이미 코이카에서 정해져 있고 정부 차원의 일이 있습니다. 한번 정말 이 적절하게 잘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재고해보고 언제든 필요와 요구에 따라서 이런 일들이 잘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공유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파키스탄에 제가 가서 느낀 일입니다. 파키스탄 이 지역, 농촌 지역에 가면 여성들의 성인 문해율이 20% 미칩니다. 즉 5명 중에 1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글자를 읽습니다. 문해 교실을 엽니다. 워낙 문해율이 낮으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벌떼같이 와서 자, 제가 글자 배울게요. 이럴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지역에 100명의 비문의 여성들이 있다면 그 중에 적어도 한번 가볼까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5손가락 안에 듭니다. 5손가락 안에 들면 이 사람들이 바로 문해교실에 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문해교실에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3주 걸립니다. 3주가 걸린다는 이야기는 3주 동안 가만히 기다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3주 동안 그 집에 열심히 드나든다는 얘기입니다. 글자 배워야 돼요. 글자 배워야 돼요. 그러면 묻습니다. 도대체 배우는 게 뭔 의미가 있는데 나한테 뭐가 좋아요? 우리는 교육이 당연히 필요하고 또 교육을 통해서 뭔가 저 사람이 이룰 게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평생 글자 모르고 살아온 사람 그리고 평생 글자를 모르고 살아도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의아할 따름입니다.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결국 그 사람 입장에서 교육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글자를 배우러 오는 여성들 20대를 넘겼건 30대가 가까이 됐건 자기 아이들 때문에 옵니다. 숙제를 봐달라고 하는데 도대체 뭔지 모릅니다. 애들 성적을 보여주는데 도대체 몇 점인지 알 수 없어요. 애들이 진로와 경력을 고민하지만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글자라도 배워야지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본인을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흔치 않다는 겁니다. 가정을 위해서, 특히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온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BLG가 소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 다양한 양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긴 하지만 개도국의 소녀, 여성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사회 문화적으로 깊이 고민하고 이들을 정말 교육적으로 바꿔낼 수 있는 전략, 방향을 취하는 것이 BLG가 장기적으로 효과적인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발표는 이것을 마치겠습니다.